안녕하세요. 서천구 체육회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예전에 배웠던 각각의 기술들을 복습하면서 그리고 각각 기술을 사용했을 때 유의해야 할 점, 즉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몇 가지 포인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해볼 거냐면, 자, 우리 예전에 배웠던 백핸드 스윙 기억나시죠? 이 백핸드 스윙을 일단 먼저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자, 우선 전방 있다 치면 눈을 바라봐주고, 여기 하나, 한쪽으로 둘, 손목 셋. 이 동작 기억나시죠? 한번 다시 자연스럽게 해볼게요. 준비.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자, 이것이 바로 백핸드 스윙 동작입니다. 자, 그럼 이 백핸드 스윙 동작을 할 때 주의할 점이 뭐가 있을까요? 네, 맞아요. 예전에 우리가 했던 스윙이 짚어준 거랑 비슷한데, 지난 시간에 백핸드 드라이브 했을 때 조심해야 할 점 기억나시죠? 그거랑 똑같아요. 백핸드 모든 동작을, 자, 예전에 팔꿈치를 위로 올리고 손목을 쓰려 했는데, 이 스윙 때문에 손목을 쓰지도 않고 팔꿈치를 펴서 손목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된다? 생긴 힘이 팔꿈치에 바로 전달이 되면서 또 팔을 펴버리면 엘보 부상이 발생해요. 기억나시죠? 자, 보세요. 하나, 둘, 셋이 손목인데 손목을 안 쓰고 요 팔을 펴버려요. 그러면 팔꿈치가 다치는, 즉 엘보 부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자, 하나, 둘, 이 둘 동작에서 팔을 펴는 것이 아닌 이 상태의 손목, 자, 손목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팔꿈치 나온다 손목을 쓰도록 해야 팔꿈치 부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명심하세요. 그러면 또 조심할 점이 뭐가 있을까요? 자, 이것도 예전과 비슷합니다. 자, 분명 팔꿈치를 앞으로 위로 올리려고 했지만 너무 무리해서 올려버리면은 역시 어깨의 유연성을 초과해서 어깨가 움직였기 때문에 어깨 회전근이나 여러 가지 인대 같은 그런 것들이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팔꿈치를 앞으로 위로 올릴 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올린 다음에 스윙을 해서 팔꿈치와 어깨 부상을 방지하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번에 푸시 동작을 복습하고 또 푸시 동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상에 대해 알아보고, 자, 유의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푸시 동작 준비. 포인트 푸시입니다. 자, 어떻게 한다 했죠? 하나, 둘, 제자리. 자, 기억나시죠? 자, 포인트 푸시. 왼발 뻗고 왼발 뻗으면서 팔을 앞으로 뻗어줍니다. 그리고 오른발 뻗으면서 스윙. 다시 제자리. 자, 하나, 둘. 자, 하나, 둘. 자, 여태 기억나시죠? 그럼 이 포핸드 스윙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상황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자, 이 포핸드 부상 상황은 크게 많지가 않은데 딱 보통 한 가지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뭐냐?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 둘 동작이죠? 근데 이때 푸시는 스윙이 아닌 팔을 핀 상태에서 손목을 쓰다가 손목만 사용하는 기술인데, 이때 너무 과도하게 세게 치겠다고, 자, 보세요. 이 상태에서 손목을 뒤로 젖히는 게 아니라 팔을 젖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팔을 젖혀서 이렇게 자신의 머리를 때리는 경우가 좀 종종 있거든요. 자, 보세요. 자, 하나, 둘인데, 자, 하나, 이렇게 하면 라켓 헤드 모서리가 자신의 머리에 맞아서 머리가 찢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반드시 너무 세게 빠르게 치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자, 준비. 팔을 접는 것이 아닌 팔을 핀 상태에서 손목을 제쳐놓고 땅. 다시 팔을 접는 것이 아닌 손목 접고 땅. 어때요? 선생님만 이해했죠? 반드시 손목만 사용해서 스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이번엔 바로 백핸드 푸시도 복습해보고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알려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복습입니다. 자, 왼발, 오른발, 제자리. 자, 왼발, 오른발, 제자리. 자, 기억나시죠? 그럼 백핸드 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팔을 핀 상태에서 손목만 제치고 손목을 사용하면 되는데 이때 과도하게 또 이렇게 팔을 당겨서 팔과 손목을 같이 접어서 자신의 머리를 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신의 머리를 치게 되죠. 반드시 팔을 뻗으면서 손목을 제쳐놓고 빵! 자, 팔을 뻗음과 동시에 손목을 제치고 딱! 어때? 이해했죠? 포핸드 푸시든 백핸드 푸시든 모든 푸시 동작은 반드시 팔을 펴줌과 동시에 손목을 제쳐놓고 마지막 순간에 손목만 사용해야 합니다. 절대로 팔을 접어서 자신의 머리를 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 모두 주의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번엔 헤어핀 동작을 복습하고 또 조심해야 할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헤어핀 동작 복습입니다. 준비. 자, 하나, 둘, 제자리. 기억나시죠? 자, 하나, 둘. 자, 어때요? 어렵지 않죠? 푸시와 마찬가지로 팔을 펴주면서 왼발, 오른발 이 일련의 동작들이 비슷하니까 푸시 연습하면서 같이 헤어핀도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헤어핀 할 때 무엇을 조심하면 되느냐? 자, 한 가지만 조심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헤어핀은 분명 뻗고 자, kok을 대주는 기술이죠. 근데 이때 과도하게 팔을 또 쫙 펴는 경우가 있어요. 의욕이 너무 넘쳐서 팔을 너무 앞으로 세게 쫙 펴버리면 뭐가 발생한다? 팔이 180도 펴지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 네, 맞아요. 엘보 부상이에요. 자, 너무 쫙 펴버리면 순간 엄청난 충격이 팔꿈치에 가해집니다. 이런 상황 발생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자, 팔을 필 때 180도로 쫙 피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굽어진 상태로. 자, 옆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겠죠? 너무 이렇게 펴주시면 안 돼요. 적당히 핀 상태에서 팔을 뻗고 이렇게 헤드면에 콕을 맞춰서 쳐주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백핸드 헤어핀도 어떻게 하냐? 자, 백핸드 헤어핀 일단 다시 복습을 해봐야겠죠? 준비. 자, 하나, 둘. 자, 다시 하나, 둘. 자, 어렵지 않죠? 그럼 이 백핸드 헤어핀 할 때 조심할 점이 뭐냐? 맞아요, 아까랑 똑같아요. 자, 이것도 역시 팔을 너무 쫙 펴버리면 팔꿈치에 부하가 걸려서 엘보 부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백핸드 헤어핀 할 때도 자, 지금과 같이 팔을 너무 쫙 펴는 것이 아니라 약간만 굽혀서 자연스럽게 조금만 팔을 펴서 콕을 치고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어떠한 동작을 해볼 거냐?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자, 스매시 동작 기억나죠? 자, 이 스매시 할 때 포핸드 자세에서는 세 가지 동작이 있죠. 우선 잡아놓고 높게 치는 클리어, 그리고 가볍게 앞으로 떨어뜨려주는 드롭, 그리고 강하게 상대방한테 콕을 쳐주는 스매시. 이 세 가지 동작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 가지 동작이 포문 같은데 어떻게 콕의 진행 방향이 다 다른지 선생님이 포인트를 알려주면서 클리어 잘 치는 법, 그리고 드롭 잘하는 법, 스매시 잘하는 법, 이 세 가지를 지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포핸드 하나, 둘 자세에서 이 둘 자세에서 콕의 어느 방향을 치느냐에 따라 클리어, 스매시, 드롭이 결정이 돼요. 자, 우선 클리어입니다. 클리어는 상대방 구경으로 높게 퍼 올려야 되죠. 자, 그러면 콕이 떨어질 때 라켓 헤드가 콕이 떨어지는 6시 방향, 콕이 6시에서 4시, 5시, 6시 방향 아래에서 이렇게 맞춰줘야 합니다. 그래야 콕이 아래에서 위로 치니까 높게 상대방 진영 나갈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콕이 상대방 콕 이렇게 떨어진다고 가정할 때 라켓을 어디에 맞춘다? 자, 4시, 5시, 6시 이쯤 부분을 맞춰야 높게 상대방을 날아갈 수 있습니다. 요거 이해하셨죠? 자, 그럼 스매시입니다. 자, 스매시는 어떻게 날아가야 되죠? 맞아요. 위에서 아래로 꽂혀야 돼요. 그럴 거면 자, 단순한 원리로 생각을 해봐요. 콕이 이렇게 떨어진다 하면 어디를 맞춰야 할까요? 자, 맞아요. 콕에 뭐냐면 12시, 1시, 2시 있죠? 즉 이 한두 시 부분을 쳐줘야 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원리로 보면 단순한데 많은 초보자분들이 실수를 하는 게 있어요. 자, 셔틀콕이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떨어질 때 무게로 인해 항상 이 머리 부분 떨어지는데 이 문제가 뭐냐? 셔틀콕 머리 부분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스매시 할 때조차도 라켓 콕이 이렇게 떨어지면 라켓 헤드가 스매시를 여기 즉 이 머리에 묻히게 돼요. 그러면 스매시 각도가 나오지 않고 뜨거나 수평으로 날아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스매시는 반드시 콕이 이렇게 떨어지든 이렇게 떨어지든 그리고 그럴 리 없지만 이렇게 떨어지든 상관없이 반드시 콕이 떨어질 때 콕의 윗부분 대각선 이쪽 위쪽 콕이 이렇게 떨어지든 이렇게 떨어지든 반드시 1시 2시 방향 이쪽 부분을 맞춰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콕이 위에서 아래로 쭉 떨어지겠죠. 반드시 스매시 할 때는 아래 방향이 아닌 위에서 대각선 방향 이쪽 부분을 맞추도록 하세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드롭은 어디를 맞추면 될까요? 자, 드롭은 상황에 따라 맞추는 부분이 다릅니다. 자, 드롭을 너무 세게 치면 그건 스매시가 되니까 드롭의 의미가 없어지죠. 드롭은 기본적으로 살살 쳐줘야 됩니다. 자, 근데 반대로 스매시 치듯이 자, 이 부분을 살살 치면 힘이 없으니까 콕이 가다가 힘이 빠져가지고 네트에 걸리게 돼요. 자, 그럼 반대로 클리어 치듯이 너무 아래에서 쳐주게 되면 또 떠버리니까 드롭의 목적처럼 앞에 떨궈주긴 해도 콕이 너무 떠요. 그러면 상대방이 달려와서 쳐버리겠죠. 가장 이상적인 드롭은 네트 근처로 뚝 떨어지는 그 방향이 가장 이상적인 드롭입니다. 그러므로 드롭은 물론 내가 치는 거리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드롭은 자, 스매시가 이런 각도라면 자, 드롭은 이 정도 수평 즉 2시, 3시 방향 쉽게 말하면 스매시는 12시, 1시, 2시 방향이라 하면 드롭은 2시, 3시, 4시 이 부분을 번갈아서 딱 쳐주면서 상대방 네트 앞에 쭉 떨어뜨리면 됩니다. 자, 어때요? 말로 하니까 말로는 쉽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수없이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아래를 칠지 옆을 칠지 위를 칠지 이 각도에 따라 동일한 폼이라도 클리어와 스매시 드롭이 결정되므로 반드시 스스로 이 연습을 콕을 던져서 맞춰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번에 푸시 우리 푸시할 때 콕에 어떤 부분을 맞춰야 될지 알려드릴게요. 자, 옆에서 상황 보면 푸시는 자, 어떻게 한다? 자, 우리 푸시 폼이 옆에서 봤을 때 라켓이 딱 잡아주는 거였었죠. 왜냐? 꽂겠다고 라켓을 해버리면 우리 네트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콕이 네트에 걸려버립니다. 반드시 푸시는 너무 크지 말고 여기 딱 잡아줘야 돼요. 그러면 콕이 올 때 자, 푸시도 마찬가지예요. 콕이 이렇게 날라오든 이렇게 날라오든 중요하지 않아요. 반드시 콕의 수평 방향 혹은 콕이 높이 떴을 때는 약간 위의 방향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자, 수평을 맞출 경우는 가볍게 짧게 끊어서 직선으로 나갈 수 있게 하고 콕이 약간 떠서 왔으면 자, 공격할 찬스니까 기존 푸시보다 약간 높여서 각이 아래로 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어때요? 아까 스매시나 클리어 각도를 이해하니까 요건 이해하기 쉽죠? 포핸드 푸시든 백핸드 푸시든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자, 콕이 너무 뜨지 않고 네트 근처로 왔다. 그러면 반드시 수평을 쳐서 일자로 날아가게 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실수로 콕을 좀 네트 근처에서 높게 퍼올렸다. 그러면은 자, 푸시의 공격 찬스니까 반드시 자, 2시, 3시 방향으로 딱 가볍게 짧게 때려서 상대방의 그 진영에 꽂힐 수 있게 하면 돼요. 이해하셨죠? 반드시 콕에 어디를 맞출까?
높이에 따라 어디를 맞추면 될까 다르니까 여러분들 이점 연습해 보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